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디그롬이 이어서 텍사스가 또 이볼디 정도면은 괜찮은 선발이 나오는 거죠. 이볼디는 지금 방어율이나 특히 이제 볼넷 같은 거 굉장히 적고 안타도 많이 안 맞으면서 아주 좋은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이닝이라든지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볼디는 지금 이 페이스면은 삼진 개수 같은 것들은 조금 모자라다고는 해도 임팩트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이제 전통적인 지표상으로는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이볼디도 싸이형 범주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싸이형 범주에 있는 프리드라든지 어제 나왔던 헌터 브라운, 프리드는 사실 지난번 경기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실점이 조금 늘어난 것도 그렇고 이제 얘네들도 거의 한 10경기가량 했다 보니까 슬금슬금 한 번씩 터지는 경기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볼디도 이렇게 잘 하다가도 원래 이 정도까지 엄청 극강으로 잘했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이볼디가 싸이형 주자 있던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 저는 이볼디도 조금 위험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 좀 막연한 거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긴 하다. 그리고 이볼디가 이제 또 직전 경기 때는 구속도 나름대로 잘 나왔었어요. 포심 구속이 평균 94마일입니다. 옛날에는 이볼디가 평균 구속이 정말 빠른 선발이었거든요. 보스턴 시즌이나 이럴 때. 지금은 그때보다도 한 3, 4마일가량 줄었지만은 직전 경기 때는 95.7마일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렸었다. 근데 지난번 경기 때 휴스턴이 이볼디 상대로 최대한 많은 공을 보면서 이볼디를 빨리 끌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날 이제 이볼디가 6이닝도 못 채웠습니다. 내일 양키스는 사실 이볼디한테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이 양키 스타디움 최근에 원정 5경기만 살폈을 때 실점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전부 다 이닝도 6이닝 이상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고 5.09 정도로 약간은 아쉬운 면모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돈도 내일 나오는데 볼넷이 많긴 한데 그래도 좀 피안타 같은 거 적게 맞고 있기도 하고요. 2이닝 대비 확실히 피안타가 적은 면모들. 그리고 원래 이제 피홈런이 약점인데 요즘에는 피홈런도 그렇게 엄청 많이 맞고 있지는 않아요. 방어율도 3.17 정도로 로돈이 작년에 이어서도 지금 괜찮은 시즌이긴 한데 이러다가도 로돈도 한 번씩 좀 그르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방어율상으로나 이런 것들은 둘 다 괜찮은 선발들이 붙는다고 하는 건데 두 선수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전적인데요. 자, 일단 이볼디 132타석 동안 양키스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1.294 정도, 그리고 피장타율도 꽤나 높아가지고 양키스 상대로 이런 2차 지표가 좋게 지키지는 않아요. 일단 이제 르메휴는 이 양대리그 타격왕을 했던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은 피안타율이 3할 2푼 정도로 아쉽고 저지한테도 굉장히 약해요. 3할 7푼에 달합니다. 거의 홈런이나 2루타도 꽤나 장타별도 있는 편이고 이외에 골디한테 꽤나 좀 쓸만했다거나 볼피를 아주 틀어 막았다거나 이런 거는 있는데 어쨌든 이볼디는 양키스의 주요 타자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반대로 이제 로더는 텍사스 애들한테는 좀 센 편이네요. 피안타율이 2할이 안 된다. 이게 텍사스가 지금 어제 또 제이크 버거 같은 애들 조금 안 좋았었다가 이제 라인업이 다시 좀 살아난 이후로는 최근 9경기 동안 타율이 3할 2푼입니다. 어제도 결정적인 홈런도 제이크 버거가 때려주고 이랬었죠. 근데 결국에 이 경기가 또 텍사스가 지금 불펜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제 양키스는 불펜들을 많이 썼습니다. 주요 불펜들을 많이 썼고 그래서 이게 또 경기 후반부에는 양키스가 뒤집고 말했잖아요. 글쎄 어제는 이게 텍사스가 얘네들이 10안타를 쳤는데 홈런을 3개나 깠는데 전부 다 솔로런이었었고 홈런을 3개 치고도 5안타 2홈런이었던 양키스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양키스 타자들이 텍사스에 좀 디그롬한테 고전을 한 편이었어요. 내일도 이볼디가 지금 여기 있는 지표만으로 보면은 좋은 활약을 해줄 것도 같은데 저는 이볼디를 솔직히 조금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올해 굉장히 안정적 활약해주고 그런 건 있긴 하지만은 양키스한테 약했던 것도 있기도 하고 이거보다는 조금 고전할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오바 같은 거 살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로돈 역시 걱정이기는 해요. 텍사스가 그래도 지금 빠따가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좋아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경기라고 보입니다. 7.5 기준으로는 한번 저는 그냥 막연하게 오바 같은 거 보고 싶네요. 사실 선발상으로는 오바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기인데 텍사스가 이 정도로 역배를 받아만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볼디 게임에 2.24를 받은 거는 솔직히 많이 좋긴 하거든요. 텍사스가. 저는 오바라든지 텍사스의 승리, 한 점 차 게임 그런 식으로 보고 싶네요. 나는 양키스가 1.45를 받은 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역배 쪽으로 보고 오바 같은 거 이거는 좀 결과는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보우덴 프란시스는 올 시즌에 이제 3대 피홈런 왕, 타이온, 잭 라테, 프란시스 이렇게 3명의 선수가 14피홈런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란시스는 작년에 후반기 때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포심 에비던스가 2363이었습니다. 이거는 꽤나 상위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포심이 플러스 15 정도로 높은 구종 가치를 보였었는데 올해는 2235예요. 회전수가. 진짜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회전수가 거의 한
130가량 줄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포심이 이 친구가 뭐 구속이 많이 나온 선수가 아닌데 회전수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상대 타자가 이 공을 공략하기 편해졌다.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플러스 15였던 이런 포심 패스볼이 올해는 0을 찍고 있고, 주무기였던 이 스플리터 같이 성능 구종도 스플리터도 마이너스 7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냥 프란시스는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반대로 이제 상대 투수인 콜렉 얼마 전에 이제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시애틀 상대로 5이닝 5실점으로 피홈런을 3방을 맞았습니다. 원래부터 마이너에서도 그렇게 뭐 볼 건 없었었고, 사실은 올라와가지고 잘한 게 참 희한할 정도로 잘했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때는 고생을 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기대치가 대단히 높은 선수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 좀 아쉬운 면이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제도 샌디에고가 특히 이제 내야 쪽에서 그 에러가 되게 많았습니다. 실책을 4개나 했는데 막 마차도 같은 애들 원래 뭐 수비가 좋은 애지만은 실책하고 나서 풍선껌 불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깝깝하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샌디에고한테 그렇게 막 좋은 마음이 별로 없어. 요즘에 빠따적으로도 되게 침체기이기도 하고, 저는 작년부터 샌디에고가 얘네도 불타오를 때는 막 연승 달리고 빠따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는 데다가 요즘에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샌디에고도 분위기를 많이 타는 팀이긴 하다. 저는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내일 프란시스가 아주 요즘에는 좀 만만한 선발이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이 경기는 오바 정도 생각해볼 것 같아요. 샌디에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샌디에고 쪽을 보기는 어렵고, 저는 보우덴 프란시스 경기에 토론토 생각하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토론토가 이제 로저스 센터, 홈에서는 31홈런, 원정에서는 13개 홈런. 물론 홈이랑 원정이랑 이제 경기수 차이가 한 6경기가량 있지만은 6경기임에도 홈런 차이가 18개나 난다는 건 이거는 상당한 수치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조금은 생각해 볼 텐데, 이거는 샌디에고가 프란시스를 건드릴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는 같네요. 다음 경기는 콜로라도와 필라델피아입니다. 쿠어스 필드에서 헤르만 마르케스, 수아레즈가 붙는데, 랑의 수아레즈는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투수예요. 그래서 좀 장타 같은 것들을 많이는 안 맞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상 때문에 조금 시즌 시작을 늦게 했고, 첫 경기 때 3.2이닝 동안 7실점 쳐맞아가지고 방어를 많이 안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두 번 다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둘 다 뭐 7이닝을 먹었는데, 이닝은 잘 먹어요. 병살 유도도 좋고 안정감 있는 운영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이닝을 꽤나 먹을 때가 있는데 안 풀리는 날은 한 5이닝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활약은 좀 보장이 되는 투수라고 할 수가 있다. 지난번 6대 랑의 수아레즈는 원래 이제 싱커를 많이 던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커브라든지 포심, 체인지업, 쿼터 여러 가지 공들을 많이 던지지만은 지난번 경기 때는 체인지업을 특히 많이 썼었어요. 포심의 활용 빈도도 높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섞어 던졌는데 전부 다 이렇게 타구의 속도 같은 것들은 낮게 유지를 잘 했습니다. 정타를 많이 안 줬다는 소리죠. 헛스윙도 14번이나 체인지업으로 막 이렇게 많이 좀 유도를 하면서 좋은 면모가 있었었고, 통상 이제 쿠어스 필드에서는 3경기 동안 4.85로 약간 안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것도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양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헤르만 마르케스, 지금 콜로라도에 이제 한 거의 얘네들이 한 5년 전부터 헤르만 마르케스, 센자텔라, 프리랜드 이런 애들이 그때부터 로테이션에 있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죠. 방어율이 말해주고 있고, 직전 경기 때는 포심 같은 것들이 구속이 조금 안 나와가지고 너클 커버를 많이 썼거든요. 너클 커버가 원래 제 3구종인데 이날은 너클 커버를 가장 많이 던졌는데 너클 커버가 그렇게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었고, 다른 공들도 별로 통하지 않는 모습들. 마르케스가 가끔 가다가 샌디에고한테 7이닝 1실점 해주기도 하고, 필라델피아한테도 홈에서 4경기 동안 4이닝에 3.00이다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필라델피아 상대로 했던 전적들이 대부분이 좀 옛날이거든요. 마르케스가 부상당하기 전에 올 시즌에 이제 필라델피아 원정 가가지고 6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활약을 했던 적이 있지만은 현재 이제 또 필라델피아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는 강한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330으로 약한 면모도 있기도 하고 장타도 꽤나 많이 맞고, 요즘에 필라델피아 빠따 기세는 좋은 편이라고 보여요. 랑의 수아레즈도 쿠어스에서 고생은 했지만은 콜로라도 애들한테는 강한 면모가 잘 보인다. 특히 이 장타를 상당히 억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제가 어제는 나는 워커 경기가 이전에 나왔던 산체스라든지 러다도 경기만큼 배당이 좀 좋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경기를 했는데 타이와 워커 경기마저 또 대량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필라델피아가 선발 구간이 은근히 버텨주면서도 불펜에서는 꾸준히 한 2실점가량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내일은 일단 뭐 수아레즈가 깔끔히 막아주면 좀 골치 아프겠지만은 그래도 얘도 요즘에 실점이 적은 편은 아니고, 마르케스는 뭐 저는 만만히 보고 있고요. 콜로라도 불펜 역시 필라델피아한테 고전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두 팀 다 지금 불펜 순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는 11.5 기준으로 일단 뭐 오바 같은 거 볼게요. 이 시리즈가 지금 계속 양 팀의 빠따는 쿠어스에서 잘 터지기도 하고, 필라델피아는 지금 또 마무리도
없죠. 예전에 비해서 불펜도 아쉬운 시즌이기도 하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기 후반부에도 선발 단계 이후에도 점수가 조금은 날 것 같아서 저는 오늘도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고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워커 경기여서 필라델피아를 조금 사렸지만은 저는 수아레즈 등판이면은 좀 괜찮게 봐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다음 어슬레티스와 또 천사 경기 세베리노와 앤더슨이 붙는데 세베리노는 그래도 어슬레티스가 얘를 이제 1선발급으로 보고 데리고 왔지만은 방어율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이제 천사의 앤더슨, 자 앤더슨이 지금 3점대 초반인데 아마 지금 천사의 선발대관에서 방어율이 가장 좋을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운이 많이 따른다. 리그에서 밥이 운적인 요소가 197 정도로 정말 운이 많이 따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운이라고 마냥 치부할 수는 없는 게 앤더슨은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방어율 대비 FIP 같은 것도 2차 셋을 안 좋게 찍히지만은 앤더슨도 운영 능력이 괜찮은 선수라고 봐야죠. 저는 뭐 앤더슨이 지금 마냥 뭐 운이 조금 따른다고 하기에는 WHIP도 낮게 유지를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피안타가 상당히 적습니다. 원래 천사의 수비 같은 게 딱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들을 감안을 해도 앤더슨은 2년 연속으로 이런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라 저는 뭐 나쁘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타일러 앤더슨은 어슬레티스한테도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통산 이제 7경기 동안 이게 전부 다 2020년 이후니까 비교적 최근입니다. 7경기 동안 2.48 정도로 상대를 잘해왔었다.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천사에서는 지금 어제도 상당히 이제 오하피 같은 애들이 막 홈런 2방 갈겨주면서 되게 잘했는데 워즈나 오하피 같은 애 홈런이라든지 또 이제 테이블 세터에서 샤우넬이나 네토 특히 네토가 지금 아직까지 규정 이닝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은 유격수로서 공수의 안면에서 참 대단한 이런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요즘에 천사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 제가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천사의 역배를 막 외치고 있는데 이건 어슬레티스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어슬레티스가 2경기 연속으로 천사한테 두 자릿수의 안타, 뭐 2개, 3개 홈런도 많이 까고 했는데 근데 전부 다 천사가 이 타격면에서 밀리지가 않았거든요. 천사 요즘에 분위기는 좋은 것도 그렇고 다저스 상대로 수입하고 어슬레티스까지 저는 도전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천사는 분위기가 올라온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발도 천사가 전혀 나쁘지가 않고 저는 오늘도 천사가 지금 2.21을 받았는데 저는 이 정도로 천사가 역배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불펜 구간 가면은 둘 다 이렇게 28등, 30등 안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별의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천사 좀 괜찮게 보고 싶네요. 켈리, 젠슨, 세프리안 이런 애들 막 연투 걸리고 하면은 골치 아픈 경우가 있는데 어제도 불펜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도 오늘은 뭐 이제 젠슨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가지고 천사 쪽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 배당을 진짜 많이 원한다. 고배당 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0만원까지도 내다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5 기준으로는 오바도 좀 볼 텐데 사실 오바는요 앤더슨도 그렇고 세베니도 나쁜 선발은 아닌지라 저는 오늘은 굳이 뭐 오바는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의 역배 보는 걸로도 그냥 배당은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피츠버그와 미러키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좀 생소한 애들이 나와요. 버로우스라는 친구와 그리고 카를로스 로드리게즈 이렇게 나오는데, 뭐 마이크 버로우스의 이제 마이너리그 성적, 최근에 3경기 동안 1.16이었었다. 특히나 이 삼진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이닝 대비. 여러 가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얘가 뭐 대단히 뭐 유망주 투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좀 만만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이제 3.1이닝 동안 한번 이제 2실점 정도로 어느 정도 얼추 막아줬었던 그런 것들이 작년에 한번 있긴 했는데 정말 미미하다고 봐야 되고 크게 올려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로드리게스는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냥 그저 그랬던 편이기도 하고 볼넷도 많고 이래서 사실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로드리게즈가 그래도 마이너리그 성적이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비교적 올 시즌 1.99 정도로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볼넷도 많고 방어력이 좋지는 않았었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여기다가 두 팀 모두 다 어제 불펜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미러키는 아예 그 체드 패트릭 다음에는 불펜을 되게 길게 쓰기도 하고 막 연장도 가고 이래가지고 어제는 두 팀 다 불펜 소모가 많았던 편인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또 한번 오바 같은 거 보기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바 보기에도 이게 피츠버그가 빠따를 정말 못 치잖아요. 그리고 미러키도 지금 빠따 기세가 나아질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 저는 선발도 만만하고 불펜 소모도 많고 경기가 뭐 길게 이어지면 이 경기는 좀 마운드가 약한 그런 게임처럼 보입니다만은 얘네들의 빠따적으로도 이렇게 뭐 생산력이 되게 별로여서 둘 다 이제 9.5 기준은 언더 게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건들은 오바 보기가 괜찮은데 이 경기는 사실상 별로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 같아요.
그다음 디트로이트와 이제 클리블랜드 경기 플레어티랑 바이비가 붙는데 일단은 바이비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올 시즌에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처음에 올라왔을 때 2.98로 좋은 성적을 보였었고 작년에는 거의 뭐 1선밖에 활약이었었죠. 3.47이었는데 올 시즌은 4.06으로 많이 오락가락해요. 특히나 이 홈이랑 원정 차이가 특히 많이 보이는데 올 시즌은 홈에서 1.46입니다. 근데 원정에서는 6.49로 특히 원정에서 많이 두드러 맞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독 올 시즌만 이렇게 홈이랑 원정 차이가 큰데 원정에서는 뭐 피홈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바이비가 뭐 재구 관리도 되는 것 같고 나쁘진 않은데 피홈런이 너무 많아요. 5경기 동안 피홈런 9개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하길래 저는 일단은 뭐 플레어티 그 전 경기 때는 얘가 또 구속도 안 나오고 이랬지만은 직전 경기 때는 구속도 꽤나 나오기도 하고 5.2이닝 2실점 나쁘지 않게 썼습니다. 그리고 얘는 클리블랜드한테 상당히 좀 강한 면모가 많이 있거든요. 통상 이제 클리블랜드 전에 총 한 7경기 했는데 그 중에 좀 옛날 성적이 많아가지고 몇 개를 빼면은 최근 5경기 32.1이닝에 1.12 방어율이 엄청나게 좋죠. 플레어티는 클리블랜드한테 굉장히 강했었다 이런 면모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상대 전적상으로나 여러가지 면모로 물론 플레어티도 지금 아주 마음을 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저는 활약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는 양팀의 선발 투수의 격차 그런 것들도 조금은 플레어티 쪽으로 쏠리는 것도 있고 상대 전적이 좋은 편이고요. 바이비는 안 좋은 편이죠. 디트로이트한테 307 정도로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는데 고전을 한 편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지금 디트로이트가 되게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디트로이트가 이제 원정에서 2번의 시리즈를 한 다음에 홈으로 복귀를 하는 건데 올 시즌 홈에서 17승 5패입니다. 17승 5패 홈발을 상당히 많이 받는 팀이죠. 반대로 클리블랜드도 홈발을 받지만은 원정에서는 이런 승률 같은 것들이 5할 미만이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디트로이트 쪽으로 좋게 볼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바이비가 원정이 약했다거나 디트로이트한테 센 것도 아니고 플레어티 요즘 상태가 의심은 되지만은 클리블랜드한테 굉장히 강했다거나 저는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싶네요. 디트로이트가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이 헨승 빈도가 상당히 더 높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가지고 전 디트로이트가 충분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워싱턴과 애틀랜타 경기 이거는 어제랑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 경기가 어제 또 취소가 돼가지고 오늘 경기 그대로 선발 투수 그대로 이어갈 것 같은데 저는 어제도 그냥 트레버 윌리엄스와 쇼버의 격차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J 스미스 쇼버 얼마 전에 8이닝 동안 아주 틀어막는 커리어하이 경기를 했는데 그 다음 경기도 구속이 한 1.5마일가량 잘 나왔었습니다. 요즘 연이어서 구속이 잘 나오기도 하고 스플리터 적절히 섞으면은 헛스윙도 많이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범타 유도라든지 뭐 헛스윙 비율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고교 출신이고 애틀랜타가 일찌감치 어릴 때 뽑아가지고 빠르게 2002년생인데 벌써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좀 이제 키워보려는 투수다. 올 시즌에는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레버 윌리엄스는 그냥 올 시즌에 안 좋습니다. 뭐 매번 얘가 작년에 잘할 때도 이닝을 길게 이어가지 못했었고 올 시즌에 활약도 좋지가 못하다. 특히 이제 피해 안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WHIP도 규정인이 선발대 가운데 상당히 안 좋은 축에 속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뭐 트레버 윌리엄스가 내일 딱히 기대가 크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애틀랜타한테는 조금 강했던 거 그런 거 말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어제도 이제 워싱턴의 테이블 세터 라인에 CJ 에이브럼스 그다음에 딜런 크루즈, 제임스 우드 이렇게 이어지는 타선이 조금 무서운 건 있다고 했는데 딜런 크루즈가 이제 열흘 동안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도 애틀랜타한테는 좀 호재라고 했었고요. 저는 애틀랜타의 바다를 여전히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슈어버 경기 상대가 트레버 윌리엄스다? 애틀 쪽으로 도전해보고 싶어요. 요즘에 워싱턴도 6경기 동안 5승 1패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슈어버 경기면은 그리고 트레버 윌리엄스가 만만해 보여가지고 애틀랜타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바다적으로 조금만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애틀랜타가 원래 한 점차 게임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뭐 헨승도 적절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스턴과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지올리토 그리고 포비치가 붙는다고 하는데 지올리토는 지금 뭐 방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올 시즌에 선발 등판을 4번밖에 안 했지만은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걸로 보여요. 옛날 이제 화싹 시절에 그때는 뭐 구속도 지금보다는 잘 나왔었고 가끔 가다가 잘해주고 이랬었는데 그냥 뭐 토미존 수술 이후에는 뭐 구속도 조금 떨어졌고 여러모로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피홈런을 41개나 맞을 만큼 그런 약점이 있는데 지금도 4경기 동안 피홈런 5개죠. 직전 경기 때는 구속이 잘 남았는데도 피홈런을 3개나 쳐맞았다. 애틀랜타한테. 딱히 뭐 저는 지올리토의 역할은 그냥 가끔 가다가 이닝 잘 먹어주는 거? 그거 말고는 크게 뭐 믿을 구석이 없다고 보입니다. 만만히 보고 있는 선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케이드 포비치 이 친구도 그래도 투수 유망주 순위가 상당히 높은 이런 친구였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뭐 그저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좀 좋은 구간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간간히 한 번, 2번 잘하고 이외에는 대부분의 어느 정도 실점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은 둘 다 좀 만만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나는 이 경기도 8.5 준 게 조금 이해가 안 돼. 애지간해서는 9.5를 받는 게 맞는 경기 같은데 기준점도 8.5 정도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바 같은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스턴과 시애틀 경기, 맥컬러스와 이제 조지 커비. 조지 커비가 복귀 등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지 커비는 그냥 지금까지는 매 시즌 이제 3점대 초반 방어를 보여주면서 이제 확실한 이런 제구력. 얘는 이제 마이너리그 유망주 시절에도 제구력이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매년 제구 같은 거 잘 컨트롤하면서 막 한 200이닝 가까이 먹는데 재작년에 19개, 작년에 23개 아주 제구력만큼은 그냥 메이저리그 1등 수준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뭐 피홈런이 많다든지 이럴 때가 있어서 문제인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에는 7.20으로 조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 복귀를 위한 당금지들이 조금 덜 된 모습들. 그래서 내일은 저는 조지 커비가 뛴다고 할지라도 아마 투구수 제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적으면 69, 많으면 89,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조지 커비가 막 길게 이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지 커비는 휴스턴한테 굉장한 강점이 있다. 통산 휴스턴 상대로 8경기를 했는데 당연하게도 얘가 연차가 얼마 안 됐으니까 2022년 이후 전부 휴스턴이 경쟁력이 있을 때거든요. 통산 8경기 동안 1.32 평균적으로 거의 뭐 6이닝 가까이 먹었었고 1.3이란 아주 놀라운 방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홈런은 한 대도 안 맞았다. 조지 커비는 그냥 휴스턴한테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와중에 휴스턴은 랜스 맥컬러스 얘도 이제 2022년까지는 아주 좋은 활약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부상들이 계속 있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뛴 적이 없었었죠. 그나마 올 시즌에 복귀해가지고 몇 번 쓰인 골이 있는데 그냥 등판 일지들이 개판이에요. 첫 경기 때 3.2이닝 무실점 그게 제일 괜찮았고 다음 경기 0.1이닝 만에 7실점 그리고 텍사스전 4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긴 이닝을 먹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사실 이 정도면은 조지 커비 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일 그냥 커비가 복귀 등판이라서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겠고 길게 던질지도 모르겠다. 그냥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지표로는 커비를 보는 게 괜찮아. 휴스턴은 뭐 요즘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휴스턴이 홈발이 있다지만은 시애틀이 오히려 지금 원정에서의 승률이 더 좋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양팀 모두 다 휴스턴이나 시애틀이나 빠따가 한창 좋을 때보다는 지금 좀 사그라드는 것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시애틀이 샌디에고랑 화싹 얘네들과 이제 원정 시리즈에서 6경기 5승 1패로 안 좋았던 분위기를 또 추스리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빠따가 뭐 좋았던 건 아닌데 해결해줄 타라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커비도 보면은 이렇게 휴스턴한테 강했던 만큼 피안타율 뭐 2할도 안 되고 뭐 위기를 많이 안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커비가 휴스턴한테 상당히 센데 복귀 등판이어서 길게 안 던질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제일 거슬립니다. 저는 그냥 시애틀의 일반승 정도만 살짝 보고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NBA 오클라호마 대 미네소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2차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오클라호마 홈에서 하는데 지난번 경기는 이 전반전과 후반전의 격차가 아주 컸습니다. 전반전 때 오클라호마 44득점 그리고 미네소타 48득점이었었는데 후반전에는 오클이 70득점을 했어요. 전반전에는 이제 미네소타에서 줄리어스 랜들 올 시즌에 그냥 미네소타 에이스는 줄리어스 랜들로 보이죠. 지금 20득점이나 했는데 나머지 미네소타 애들이 야투율이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랜드를 아무도 받쳐주지가 못했다. 그리고 뭐 스가도 지난번에 이제 전반전 때 굉장히 틀어 막혔는데 후반전 돼가지고 혼자 뭐 20득점에다가 여러 가지 뭐 다 그냥 정상화가 됐었어요. 후반전에는 70대 40으로 그냥 오클라호마가 민서를 쌈싸먹는 이런 경기력이었었는데 자 전술적으로 오클라호마가 3점을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았거든요. 오클라호마 21개밖에 안 던졌어요. 근데 미네소타는 지난번 경기 때 3점을 51개를 던졌습니다. 51개. 그러니까 양 팀의 3점슛 시도 차이가 30개나 난 거거든요. 30개를 더 쏘고도 4개밖에 더 못 넣었어요. 이게 그냥 가장 크죠. 양 팀이 이런 야투 시도 횟수는 한 번밖에 차이가 안 나. 3점을 이렇게나 30개를 더 쏘고도 4개밖에 못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비효율적인 3점이었다는 소리죠. 이게 그 오클라호마의 수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랜들한테는 이 친구가 인사이드가 워낙에 좀 세다 보니까 뭐 외곽 충격도 좀 없는 건 아닌데 인사이드가 워낙 세다 보니까 랜들한테는 약간은 3점을 내주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른 친구들은 3점 올리는 걸 전부 좀 컨테스트 하려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 그래서 랜들은 3점 같은 것들을 꽤나 넣었는데 다른 애들이 너무 못 받춘 감이 있었습니다. 랜들이 혼자 6개 중에 5개 넣었거든요. 이것도 전반전에 조금 몰빵된 감도 있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저는 지난번 경기 때 가장 컸던 거는 이 파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네소타는 이제 고베어의 드랍백 수비를 바탕으로 하고 그 맥다니엘스가 에이스 스타퍼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맥다니엘스가 스가 상대를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통제를 잘했지만은 맥다니엘스가 계속 파울 트러블이 있었고 결국엔 6파울 퇴장당했잖아요. 고베어도 경기 시작 초반부터 그냥 파울 빨리 헌납해가지고 뭐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미네소타의 수비 플랜 같은 것들이 파울 때문에 많이 꼬인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스가도 맥다니엘스의 억제가 풀리고 나서는 후반전에는 좀 힘을 내주는 것도 있었고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차이는 양 팀의 이제 좀 벤치 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네소타의 벤치 정말 심각했습니다. 디빈첸조 14개 중에 3개, 3점슛 12개 중에 3개 넣었죠. 그냥 난사를 했고 나즈리드 11개 중에 1개, NAW 11개 중에 3개 이런 식으로 미네소타의 벤치가 그냥 야투가 너무 개판이었었거든요. 총 36개 중에 7개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미네소타나 오클라호마나 벤치의 활용폭들이 좁은 팀은 아니에요. 근데 미네소타의 벤치들이 너무 못해도 너무 못했다. 일단 이 게임을 준비했던 미네소타의 플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스가를 억제를 하고 오클라호마 니들 인사이드로 돌아오는 거 고베어 드랍바 시켜서 막겠다. 이런 것들의 플랜은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파울 때문에 깨져버렸고 파울로 이탄해서 대체로 해서 들어갔던 애들이 야투가 너무 개쓰레기였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이 꼬였던 것 같거든요. 나는 일단 기억에 남는 거는 스가 억제를 어느 정도 미네소타가 하기는 한 거? 그거는 보이는데 이 파울 관리 때문에 후반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거의 뭐 써먹지 못했다. 맥다니엘스도 잘 풀리는 날에는 경기당 막 20득점 이상 해주고 그런 날도 꽤나 있는 선수인데 지난번 경기 때 23분 뛰었잖아요. 딱 이제 경기 초반에 맥다니엘스가 스가도 잘 막아주고 오히려 득점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뭐 앤트맨이 사실 뭐 잘한 것도 아니기도 하죠. 저는 이 시리즈가 오클라호마의 뭐 카루소를 비롯해가지고 도르트, 카루소, 케이스, 월라스 전부 다 이제 앤트맨 같은 애들 상대하기 좋은 애들이에요. 몸빵도 안 밀리기도 하고 수비는 원래부터 좋고 이래서 사실 이 시리즈는 난 컴파는 생각보다 길게는 안 갈 것 같아. 저는 오클라호마가 오늘 이긴다는 마인드거든요. 나는 이거는 결국에는 오클라호마에서 지난번 경기가 미네소타가 다른 애들이 특히 벤치 쪽에서 기복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좀 발현이 됐다면 3점 같은 거 엄청 안 터지기도 하고 오클라호마 가끔 가다가 뭐 제이더비 망치는 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임만 아니면 오클라호마가 또 가져갈 만한 게임 같아.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저는 미네소타를 응원하지만은 7차전 시리즈 내내 동안 하면 난 오클라호마가 그냥 더 센 팀 같네. 저는 지난번에도 이게 오바를 외쳤었거든요. 둘 다 좋은 수비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전반전에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둘 다 좋은 수비팀인데 사실 지난번 경기도 그냥 미네소타가 3점 같은 거 솔직히 조금만 넣었으면은 이것도 오바를 할 만한 게임이긴 했었습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뭐 속도라든지 파울이 대단히 뭐 안 불리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드 빈도가 그래도 적진 않죠. 오클라호마가 특히 그런 게 많이 보이고 그것도 예측하기 솔직히 싫어요. 이 컴파 됐으면은 느바는 솔직히 배팅하기 좋은 경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뭐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오클라호마의 승리 정도 그리고 오바 그렇게만 보겠습니다. 헨슨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제도 이제 뉴욕 대 인디애나 이런 것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겁나가지고 오클라호마의 헨슨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근데 오클라호마가 해줄 것도 같아. 저는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근데 배팅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농구는요 이제.